대방중학교 1학년 학생들, 오늘은 미술 수업 중에서 조형 요소에 관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조형 요소란 미술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조형 요소를 이해하면 더 풍부한 그림을 제작, 감상할 수 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음식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자, 음식을 우리 작품에 비교를 해볼게요. 자, 피자라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품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은 조형 요소라는 것은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치즈, 밀가루, 야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음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조형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쉽나요? 자, 그래서 그 조형 요소를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점이에요. 조형 요소의 가장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죠. 점의 크기나 모여 있는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 위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오가키 미요코라는 작가의 은하수라는 작품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왼쪽에 있는 작품을 보면은 LED로 점을 하나하나씩 표현을 해서 그거를 모아서 사람 형태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은하수의 모습 같기도 하죠. 이렇게 점이라는 것들만 활용해서 조형 요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피자의 비유를 했지만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그거 자체도 음식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점이라는 조형 요소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형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자, 선이에요. 선 같은 경우는 움직임과 사물의 윤곽선을 구성하여서 외곽선을 구성하여 윤곽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방향, 속도, 강약 등에 대해 대상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림 그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 그릴 때 선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주면서 외곽선을 그리면서 윤곽선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선으로 강하게 그리거나 약하게 그리거나 어떤 방향성을 주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점 다음으로 선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품 역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자, 노게이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만든 음조의 변화라는 작품입니다. 자, 멀리서 봤을 땐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실 같은 그런 철사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한 줄씩 한 줄씩 모여서 하나의 단위로 큰 작품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 작품 역시 뭐가 강조되고 있죠? 그쵸. 선이라는 조형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위는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면이는 선과 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형 요소. 면에 의해서 형이 표현된다. 자, 형은 그, 형님 말할 때 형이 아니에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을 많이 여러 걸 붙여서 많이 많이 만들다 보면은 하나의 면적이 되겠죠. 그걸 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마티스의 폴리네시아의 하늘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사연이 있어요. 마티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엄청나게 큰 작품들을 많이 만들던 작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됨으로써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잘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색종이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가위로 종이를 잘라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폴리네시아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이 좀 보여지는 작품 같기도 하고, 그쵸? 하나적인 요소들이 있죠. 자, 점선, 그 다음에 우리가 면 요소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생님이 가져왔잖아요.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작품을 볼까요? 그쵸? 뒤에 배경 같은 경우도 널찍널찍한 네모난 면들이 있고요. 하얀색 개체들도 어때요? 선이나 점보다는
면적으로 보여지죠? 이처럼 면이 가장 돋보이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의 학습일지입니다. 자, 교과서 2권의 19쪽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작품 폴리네시아의 하늘이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의 도판의 아랫부분에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학습일지에 써주면 됩니다. 자, 너무 쉽죠? 자, 지금부터 학습일지 한번 써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갑시다. 우리 형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면에서 나왔던 요소죠. 자, 형이라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서 사물의 모양이나 생김새, 덩어리를 나타내는 조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야말로 어떤 물체,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면과 면이 쌓여서 저거는 지금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걸 느껴지죠.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사진 같은 사진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네요. 작품을 보면은 강강훈 작가의 모던보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죠. 근데 사진이 아니라 작가가 유화로 그린 작품이에요. 자, 이건 같은 경우에 어때요? 형이 뚜렷하다, 형이 사실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색이에요. 색깔, 컬러. 이거는 너무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죠.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 눈에 지각된 것. 색의 이런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늘 보는 색깔, 빨주노초 파나무를 비롯해서 그 사이사이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색깔들이 있죠. 이거를 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색깔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위에 첫 번째 줄 왼쪽에 있는 거는 어때요? 흰색, 회색, 검정색으로 해서 이런 계통들은 무채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흰색, 회색, 검정색을 뺀 나머지 색깔 모든 것들을 유채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명암이에요. 명암이라는 말은 좀 우리 한자로는 어렵지만 영어로 보면 어때요? 라이트 앤 다크. 그야말로 빛에 의해 생기는 밝고 어둠이에요. 자, 명암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우리 그림 그릴 때 명암을 주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명암이 뭐냐면 명암 밝은 부분을 밝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해줌으로써 입체감을 줄 수 있어서 이 명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진이에요. 고양이 사진이에요. 선생님 고양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고양이는 아니에요. 자, 어때요? 고양이 털 부분에 아주 밝은 부분과 고양이 뒤쪽 부분에 아주 어두운 검정색 부분이 잘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밝음, 중간, 어둠이 풍부하게 표현이 돼야지 더 사실적이고 입체감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잘 모르는 용어들을 또 이어서 나갈 거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감입니다. 양감 같은 경우에는 입체감에 의해 물체의 부피, 무게에 의한 한 덩어리가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감은 작품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작품은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다빈치 작가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을 보텔르란 작가가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라는 건 기존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내가 재밌는 요소를 넣어서 한 번 더 작품으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비해서 양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양감이라는 게 어떤 차이점인지 느껴지나요? 자, 오늘의 학습일지 두 번째입니다. 자, 미술의 조형 요소는 뭐뭐뭐이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반드시 문장으로 써주세요. 빈칸만 써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만 쓰지 말고 학습일지에 써주세요. 지금 조형 요소에 대해서 다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뒷부분에도 다른 조형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도 넣어서 써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감이라는 조형 요소가 있어요. 질감은 다양한 재질감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럼 재질감이 무엇일까? 한번 뒤에서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재질감, 질감,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작품부터 볼까요? 자, 선생님이 질감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으로 페트로 캔버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가져왔어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콜라 캔 같은 경우는 캔의 원래 느낌이 나죠. 뭔가 차갑고 그런 금속의 느낌이 잘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캔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비닐도 어때요? 얇고 구겨진 비닐 그 자체가 잘 표현이 되었죠. 이렇게 이 각각의 물체들의 재질감이 잘 표현된 거를 질감이 표현이 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이 작품은 유화라는 것으로 그렸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작품을 만져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만져보면은 콜라나 비닐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서만 콜라랑 비닐의 느낌이 나는 거지, 실제로 만져봤을 때는 그냥 평평한 느낌일 거예요. 이처럼 질감은 이 고유의 물체의 재질감을 잘 표현한 것을 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질감은 또 무엇일까요? 재질감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촉각적인 요소로 물체의 표면이 지닌 특성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는 것, 그리고 거칠거나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함 등을 나타낸다. 자, 이것도 작품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영호 작가의 물소머리 3이라는 작품이고,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자, 재질감이 이건 느껴진다는 작품이에요. 왜? 우리가 실제로 이 작품을 한번 만져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작품은 참고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면 어때요? 폐타이어의 우들우들한 느낌, 그 고무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겠죠, 만졌을 때. 이처럼 재질감은 물체 자체의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를 재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비교를 그럼 해볼까요? 자, 방금 봤던 두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페트로 캠퍼스의 작품은 질감이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임영호의 물소머리 3은 재질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작품의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 작품을 한번 만져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질감은 어때요? 그냥 만졌을 때는 밋밋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그 물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고, 지영호 작품은 어때요? 재질감이 만졌을 때 그대로 느껴지는 것을, 타이어가 그대로 느껴지죠? 이렇게 두 개의 질감과 재질감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작품들의 출처고요. 자, 주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이랑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보았지만 작품 위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형 요소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교과서랑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참고해서 학습 일지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